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여권 내부에서의 광범위한 한마디로 인적 자원과 또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내지 못하고 테크닉으로 타격민의 기술을 빌어 또 몇 사람의 한마디로 정치 꼼수, 정치공학적 테크닉을 빌어서 지지율 관리로 일관해 간다면 이 정권도 박 전 정권처럼 머지않아 곤두박질 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이 한참 극성을 떨 때 TV에 나가서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될 거라 보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권의 방향을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할 거는 해가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 나오고 반발을 하는 계층이 생겨서 지지율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박근혜 정권이 경제 부분에서는 초이노믹슨이 저런 소리를 해서 창조 경쟁이 이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 만든 사람도 지도 모를 소리를 해서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안보만으로도 지지율을 올리는데 문제가 좀 있다. 친중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하는 걸 건데 노동개혁이나 몇 가지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해나가는 내용에 보면 이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누구가 시켜서 만드는 걸 던져주면 당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여의도 청와대 출장소처럼 행동하고 당대표라는 사람들은 황우여, 김무성, 이정현 등이 거수기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유승민이 한번 저항했다가 박살이 나고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율은 언젠가 국민들이 참지 못할 때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지지율이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떨어져도 30%가 바닥이다, 40%가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거야말로 세상을 뭣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거다. 바닥이 어디 있느냐. 어느 순간에 민심은 배와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귀가 아프도록 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내가 내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내 삶과 내 발언을 말하지 않고 내 경험을 말하지 않고 뭔 이야기를 합니까? 지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은 분은 딴 데 가서 노세요. 또 이런 말도 듣기 싫은 분도 딴 데 가서 노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문재인 정권 또한 박근혜 정권을 엄청 미워하고 적폐의 대상으로 선정을 했지만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괴물을 잡으려다 스스로 괴물이 된다. 이 니체가 이야기했죠. 네가 10년을 오래 들여다보면 10년 동안 너를 들여다본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문 정권이 지금 정권을 끌어가는 걸 보면 국민들 앞에서 푸닥거리 하면 국민들 좋아합니다. 부패 척결하겠다. 사회개혁하겠다. 자, 부패 척결 푸닥거리는 뭘로 합니까? 사정수사, 적폐청산으로 지금 온 사방에 푸닥거립니다. 정당마다 푸닥거리에 코가 끼어가지고 빌빌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당 대표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희희낙낙하는 저는 영수회동은 처음 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니 탈원전이니 탈원전도 보면 처음에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에 썼다가 나중에 고리원전 폐기할 때는 탈원전 선언을 했다가 군사 작전하듯이 원전을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도 탈원전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원전 마피아들이나 원전을 최근에 지켜야 된다는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한 것만큼 원전 관련자들이 투명하거나 잘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원전을 문을 닫는 부분에 관한 만큼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여야 협의도 해야 되고 국민의 전체 의견도 모아서 1년 이상을 공론화시켜 가야 됩니다. 압력 넣지 말고 자유로운 상황에서요. 거기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한국이 20% 갈 수 있느냐? 저는 못 간다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을 치고 재생에너지를 쓰는 만큼 과연 재생에너지에서 환경 오염 완화 효과가 크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LNG를 쓰나 재생에너지를 쓰나 거기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재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가 바로 환경오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봅시다. 거대한 풍차가 돌아가면 그 지역 환경별입니다. 관광지로나 이 생태 지역으로 받지를 지적받기 어려워요. 또 태양열 에너지를 태양열 그 수집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도 그 집은 그 동네는 한마디로 자연 친화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사막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 정도 독일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가진 데서 안 쓰는 불모지가 많은데 예? 풍력 예? 돌리고 예? 태양열 돌리는 거지. 한국같이 진짜 이 좁고 다닥다닥 붙어 사는 땅에 신재생에너지 우리는 지열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기껏 해봐야 풍력이나 태양열일 건데 이 재생에너지가 20% 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도 안 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을 마비시킨다? 이것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자, 필요해서 지었을 거고 이걸 안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어디에서 갈 거고 여기에 비용 대비 효과까지 그리고 에너지 전체 수급량을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지금 수준에 기업의 수준에 과연 산업용부터 가정용까지 전기료를 올릴 때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고 또 원전이 왜 안 되냐에 대해서 원전의 불안함과 한국의 지금 원전이 숨기고 있는 각종 사고들 또 원전에서 사고 난 부분에 있어서 공개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원전 마피아의 폐해 문제부터 그래서 언젠가는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까지도 공론화 시켜야 되고 원전이 결국은 폐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사고를 감당해야 될 충당금까지 고려하면 싼 게 아니라는 것도 또 사고 한번 나면 끝장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공론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오는 문제를 수습을 해가야지. 아니 내가 탈원전이다. 누구 말 듣고 솔기대가. 그래서 탈원전 가겠다. 자, 한전 짓고 있는 원전 중단해. 한수원. 그리고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20%야.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뭔 소문까지 나오는 줄 압니까? LNG 발전을 늘려간다니까. 주력이 LNG가 되겠죠. 또 석탄도 안 한다니까요. 오염, 환경오염 시키고 미세먼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연락에 환경오염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바뀌어가는데 중국은 점점점 더 미세먼지 발생 물질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얼마 전에 무슨 나사하고 연구했는데 중국이 38%다. 북한이 9%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오염 안 되는 한국 개청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중국이 날려보내면 끝인데 우리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해가면서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하는 것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걸 국민 앞에 논란의 핵심들을 공개하면서 가는 과정이 그게 촛불혁명이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신 아닙니까? 아니 완장차고 정권 잡으면 무조건 나는 옳다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 온갖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되고 국가가 보존해 줄 수 있으면 보존해 줘야 되는데 그 전제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세금 인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요. 또 지금 나가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는 줄여야 되고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더 얹어주자. 그건 저는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씩 일을 하는데 내가 먹고 살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이 국민적 설득과 이 공유를 해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밀어붙여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사정이나 개혁에서 내가 옳으니 다 나를 따라라 해놓고 갔다가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정권 초에 검찰이 개혁한다고 하니까 놀래갖고 막 물어와 하고 던져주면 똥개처럼 가서 물어오고 하니까 검찰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일 잘못됐을 때 책임질 것 같으면 최저임금은 김동연이가 책임진다라는 건지 장하성이가 책임진다라는 건지 김상조가 책임진다라는 건지 정책 실명으로 하길 바라고요. 탈원전은 환경부 장관이 책임진다는 건지 거기 무엇이 동국대 교수가 책임진다는 건지 명확하게 실명제로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권이 사정과 개혁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 캐비넷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문건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우상호 의원이 남겨진 기록들이 어떤 형태로 남겨져 있었는지 봐서 기록물이면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록물 성격이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보수단체를 지원해서 선거 총선에 동원했다 하니까 여기에 반발하면서 캐비넷 문건의 사실관계부터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기 연명을 음해하는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현한다면서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해라는 내용의 취지가 담긴 문건을 사정당국이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지난해 1월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자유총연맹을 비롯해서 바사렵 등 보수단체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 이 4.13 총선 시기가 연맹 자체의 총재선거 전후였던 관계로 퇴임 지도부의 처신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다만 새로 들어선 신임 지도부가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으므로 선거 개입을 하거나 이를 상상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건이 도대체 누가 남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요, 박근혜 청와대 사람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두고 나온 것이라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방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구체적 정황을 전하기도 했는데 유독 무거운 캐비넷이 있었다. 처음에 300건 놓은 거 1차로. 그리고 정무수석실 행정요원 즉 청와대 인턴이 책상 아래 쓰던 낮은 서랍식 캐비넷에 있었다.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인턴이 쓰던 낮은 서랍 안에 서랍식 캐비넷에 있었다. 얼마? 1361건이. 1361페이지도 아니고 1361건이 있었다면 한 건당 이 정도씩은 될 건데 그거 다 쌓아놓으면 처음에 300개가 박스 5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은 청와대 사람들은 상상하기에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얘기라고 반박을 하면서 수석을 지낸 한 사람은 마지막 2개월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모든 기록을 넘겨야 한다라는 걸 직원들이 다 알았다. 마지막까지 국가안보실, 세 번째 발견된 게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나왔댔죠.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무수석실 한 행정관 출신은, 두 번째는 정무수석실에서 나왔죠. 인턴의 낮은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인턴은 서류를 만지는 자리가 아니다며 대선 전날인 5월 8일 그 서랍이 빈 것을 최소 2명 이상이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문건을 1, 2, 3차 공개하고 일부를 공개하면서 나왔다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믿을 줄 알았겠죠. 정권 초반에 감히 그게 아니다, 뻥치지 마라, 사기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덮어 세워버리면 되고, 내가 했다 이렇게 놓거나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 그 문건이 나왔는데 니는 뭐하고 그랬냐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법적으로 걸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거다. 특히 이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우고 나왔는데 내가 다 없애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말은 절대 못할 거다. 문서를 은닉하고 이 파쇄했으니까 이걸 노리고 덮어 씌운 겁니다. 원래 이런 짓 잘합니다. 지가 그랬다 주장 못할 문제에서는 확 덮어 씌우는 일이 정치판에는 이렇게 바다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전직 행정관은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기존 문건을 모두 파쇄했으며 컴퓨터로는 문건을 작성하지 않을 만큼 보안을 강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퇴직할 때도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지 일일이 점검을 했다. 그러나 그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행정관, 행정요원, 인턴 등의 퇴직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캐비넷 등 일부 사무가구가 제대로 관리되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다른 전직 행정관은 먼저 나간 이들의 사무가구는 주인을 잃은 채 정리되지 않았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사무를 본 경우 치우지 않고 나가면서 허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 두고 갔을 수는 있죠. 일부 분량이 작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청와대가 1차를 발견해서 기자들 앞에 생중계를 하던 지난 금요일 14일 직후에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던 중 1시간 만에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도 장소를 왜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거라고 말하지 않느냐니까 이제 오늘 놉니다. 어제 내가 그랬죠.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은 회의당 2장 정도고 민감한 내용이 많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 하는 내용도 있다면서 인턴이 나가고 충원이 안 되다 보니 방치된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채워지고 정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청와대에 어제 오늘도 당부합니다. 자, 이런 문건을 놓고 갔으면 방치를 했으면 기밀이지 않습니까? 기밀을 국가기록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놓고 갔으면 그 모든 청와대 문건은 실별로 문서관리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 문서관리 책임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그 당사자들도 이런저런 문서를 파기를 해서 한마디로 좀 떳떳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 나서지만 본인이 처벌받을 지경이 되면 진위가 가려질 만큼 진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최순실 사태 터지고 대통령이 국회 탄핵되고 탄핵 결정되고 난 직후부터 대선에서는 문재인 승리가 확정적인 것이 몇 달 지속되었는데 이 문건을 다 파기했다고 본인들 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턴이 나라를 구했다고 촛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홍남기 이 국무조정실장이 기획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이렇게 확인했다. 내가 만든 거 맞다 하니까 홍남기가 이거 갖다 줬냐 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의인이 있어서 통으로 이렇게 갖다 줬다. 심지어 수천 건에 달하는 문건이 한 곳도 아닌 네 곳에서 갑자기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 것도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도 난처하고 난감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권 말기 탄핵 시기에 국가기록관으로 옮기고 또
이렇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건들은 감추거나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 보신주의에 이 능숙한 공무원들 출신이, 그러니까 의공이 아니라 원래부터 공무원 출신들이 이걸 갖다가 다음 정권에 다칠까봐 파쇄하지 않고 자료를 어디 숨겨놓고 있다가 정권이 들었으니까 갖다 주고는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원래 있는 자리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 갖다 바친 작품이다. 즉 새 정부에 충성하는 헌납설이다라고 한겨레 신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건용 전 부속실 행정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조직이 서류를 남기고 떠날 만큼 허술하지는 않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소위 문재인 정부에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인물들이 문건 일체를 갖다 바친 거다. 제 말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행제를 만난 청와대가 맹렬하게 수색 작전을 지금 청와대 곳곳에 벌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건 갖고 또 재미 볼라 하다가 다칩니다. 적당히 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됩니다. 사정도 개혁도 제도적인 어떤 부분으로 국민의 이렇게 동의를 모아서 해야 되고요. 내 정권의 꼼수, 또 정권의 이런 이 정치공학적 기술에 의해서 가다가는 어느 정도 지나면 국민들이 처음에는 막 따라갑니다. 근데 해도 너무한다 하면 그때는 이제 잔잔한 물이 배를 띄우다가 풍랑으로 변해서 배를 가라앉힙니다. 지금 너무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당마다 푸다끄리에 코가 끼어가지고 빌빌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당 대표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희희낙낙하는 저는 영수회동은 처음 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니 탈원전이니, 탈원전도 보면 처음에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에 썼다가 나중에 고리원전 폐기할 때는 탈원전 선언을 했다가 군사 작전하듯이 원전을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도 탈원전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원전 마피아들이나 원전을 최근에 지켜야 된다는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한 것만큼 원전 관련자들이 투명하거나 잘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원전을 문을 닫는 부분에 관한 만큼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여야 협의도 해야 되고 국민의 전체 의견도 모아서 1년 이상을 공론화시켜 가야 됩니다. 압력 넣지 말고 자유로운 상황에서요. 거기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한국이 20% 갈 수 있느냐? 저는 못 간다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을 치고 재생에너지를 쓰는 만큼 과연 재생에너지에서 환경 오염 완화 효과가 크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여권 내부에서의 광범위한 한마디로 인적 자원과 또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내지 못하고 테크닉으로 타격민의 기술을 빌어 또 몇 사람의 한마디로 정치 꼼수, 정치공학적 테크닉을 빌어서 지지율 관리로 일관해 간다면 이 정권도 박 전 정권처럼 머지않아 곤두박질 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이 한참 이
극성을 뜰 때 TV에 나가서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될 거라 보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권의 방향을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할 거는 해가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 나오고 반발을 하는 계층이 생겨서 지지율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박근혜 정권이 경제 부분에서는 초이노믹슨이 저런 소리를 해서 창조경제니 이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 만든 사람도 지도 모를 소리를 해서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안보만으로도 지지율을 올리는데 문제가 좀 있다. 친중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하는 걸 건데, 노동개혁이나 몇 가지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해 나가는 내용에 보면 이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누구가 시켜서 만드는 걸 던져주면 당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여의도 청와대 출장소처럼 행동하고 당 대표라는 사람들은 황우여, 김무성, 이정현 등이 거수기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유승민이 한번 저항했다가 박살이 나고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율은 언젠가 국민들이 참지 못할 때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지지율이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떨어져도 30%가 바닥이다, 40%가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거야말로 세상을 뭣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거다. 바닥이 어디 있느냐. 어느 순간에 민심은 배와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귀가 아프도록 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내가 내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내 삶과 내 발언을 말하지 않고 내 경험을 말하지 않고 뭔 이야기를 합니까? 지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은 분은 딴 데 가서 노세요. 또 이런 말도 듣기 싫은 분도 딴 데 가서 노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문재인 정권 또한 박근혜 정권을 엄청 미워하고 적폐의 대상으로 선정을 했지만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괴물을 잡으려다 스스로 괴물이 된다. 이 니체가 이야기했죠. 네가 10년을 오래 들여다보면 10년 동안 너를 들여다본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문 정권이 지금 정권을 끌어가는 걸 보면 국민들 앞에서 푸닥거리 하면 국민들 좋아합니다. 부패 척결하겠다. 사회개혁하겠다. 자, 부패 척결 푸닥거리는 뭘로 합니까? 사정수사, 적폐청산으로 지금 온 사방에 푸닥거립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LNG를 쓰나 재생에너지를 쓰나 거기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재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가 바로 환경오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봅시다. 거대한 풍차가 돌아가면 그 지역 환경 뺄입니다. 관광지로나 이 생태 지역으로 받지를 지적받기 어려워요. 또 태양열 에너지를 태양열 그 수집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도 그 집은 그 동네는 한마디로 자연 친화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사막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 정도 독일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가진 데서 안 쓰는 불모지가 많은데 풍력 돌리고 태양열 돌리는 거지. 한국같이 진짜 이 좁고 다닥다닥 붙어 사는 땅에 신재생에너지 우리는 지열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기껏 해봐야 풍력이나 태양열일 건데 이 재생에너지가 20% 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도 안 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을 마비시킨다? 이것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자, 필요해서 지었을 거고 이걸 안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어디에서 갈 거고 여기에 비용 대비 효과까지